맹물만 마시면 뱃살 늘고 혈당 폭발합니다. 의사가 35년간 숨겨온 소금물의 비밀. 일주일이면 기적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35년 경력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현정입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뱃살과 혈당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의 99%가 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는 물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온 박민수 씨는 58세 남성으로 혈당이 계속 올라가고 뱃살이 빠지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운동하고 식단 조절도 철저히 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십니까?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2리터씩 맹물을 마십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마시는 맹물이야말로 그의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환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 2리터의 맹물을 마시는 것.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몸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맹물을 마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은 우리 몸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물, 즉 미네랄이 전혀 없는 맹물은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의대 시절부터 이 사실을 배웠지만 실제 임상에서 그 심각성을 체감한 것은 수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맹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몸속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일정 농도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없는 맹물이 들어오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몸속 미네랄을 물에 희석시켜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즉, 물을 마실수록 필수 미네랄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35년 동안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강미경 씨는 62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매일 물 2리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녀는 극심한 피로감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그녀의 나트륨과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마신 맹물이 몸속 미네랄을 씻어낸 것입니다. 세포 탈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세포는 탈수 상태가 되는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미네랄이 없는 물은 세포막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세포는 일정한 농도의 미네랄을 가진 액체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맹물을 아무리 마셔도 세포는 갈증을 느낍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제 환자들의 물 섭취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진대사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대사 과정에는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혈당 조절, 지방 분해, 단백질 합성, 모든 과정이 미네랄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맹물을 마셔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을 먹어도 뱃살이 찌고 혈당이 올라가며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이것이 제가 35년간 임상에서 확인한 진실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건강정보를 잘못 이해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수영 씨는 55세 남성으로 인터넷에서 소금물이 건강에 좋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침마다 물 한 컵에 소금 한 스푼을 가득 타서 단숨에 마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는 극심한 부종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얼굴과 다리가 퉁퉁 부었고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를 진료하면서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의학 정보가 잘못 전달되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소금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과 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됩니다. 정수영 씨가 한 것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한 것이었습니다. 물 한 컵에 소금 한 스푼은 약 5에서 10g입니다. 이것을 단숨에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우리 몸은 이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혈관 안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 때문에 주변 조직의 물이 혈관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급증하고 혈압이 치솟으며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또한 몸은 이 과도한 나트륨을 희석하기 위해 물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종이 생깁니다. 저는 정수영 씨에게 응급처치를 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소금은 양이 아니라 종류와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는 입원 치료 후 회복했지만 그 경험은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 김영희 씨는 63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건강 강연을 듣고 소금물이 좋다는 말에 하루에 3번 진한 소금물을 마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녀의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부었고 신발도 신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료하면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나트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그녀의 신장은 과도한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수액 치료를 시작하고 이뇨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올바른 소금 섭취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금은 독도 약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핵심은 양과 방법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독이 되지만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섭취하면 약이 됩니다. 또한 소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정제된 소금은 순수한 나트륨만 있어서 위험합니다. 하지만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소금은 나트륨뿐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다양한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몸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인터넷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라고 말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소금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수영 씨와 김영희 씨의 사례는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좋은 정보도 잘못 실천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의학 정보는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입이 계속 마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명숙 씨는 67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물 3리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목이 말랐고 밤에도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도 자주 갔지만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증상을 듣고 즉시 진단을 내렸습니다. 세포성 탈수였습니다. 세포성 탈수는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세포가 탈수 상태인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명숙 씨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선택적입니다. 아무 물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포막에는 수분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는 일정한 농도의 미네랄을 가진 액체만 통과시킵니다. 맹물은 미네랄 농도가 0입니다. 세포 안의 체액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이 녹아 있어 일정한 농도를 유지합니다. 맹물이 들어오면 농도 차이가 너무 커서 세포는 이 물을 거부합니다. 결과적으로 맹물은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고 혈관을 순환하다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도 세포는 여전히 갈증을 느낍니다. 저는 이명숙 씨에게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일주일간 맹물 대신 미네랄이 포함된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양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갈증이 사라졌습니다. 밤에도 깨지 않고 입도 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의 변화가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생리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미네랄이 포함된 물은 체액과 농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쉽게 통과합니다. 세포는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비로소 갈증이 해소됩니다. 또한 미네랄 물은 체내 순환 시간도 깁니다. 맹물은 빠르게 배출되지만 미네랄 물은 세포에 흡수되어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수분 공급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노인들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장 기능도 떨어져서 수분 조절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맹물만 마시면 세포성 탈수가 더욱 심해집니다. 저는 70대 이상 환자들에게 특히 강조합니다. 맹물이 아닌 미네랄 물을 마시라고 말입니다. 이명숙 씨는 3개월 후 재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피부에 윤기가 돌았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35년간 고생했던 만성 피로가 사라졌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저는 그녀의 변화를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물의 질이 삶의 질을 바꾼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겨울 새벽 2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환자 조현우 씨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현우 씨는 58세 남성으로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도 피곤했고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진료하면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모두 정상 범위의 하한선에 있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마그네슘만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미네랄의 복합적인 불균형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근육에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갑니다. 그 결과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고 우리는 이것을 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조현우 씨에게 마그네슘 보충제만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네랄이 균형 잡힌 소금물을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천연 소금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자연스러운 비율로 존재해서 몸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조현우 씨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양의 천연 소금은 오히려 혈압을 안정시킨다고 말입니다. 과도한 정제염이 문제이지 균형 잡힌 천연 소금은 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조현우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2주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진료실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난 5년간 매일 밤 고통받았는데 소금물 하나로 해결되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수면이었습니다. 조현우 씨는 밤에 쥐가 나지 않으니 깊이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균형이 맞춰지니 신경계도 안정되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는 3개월 후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담당 정신과 의사도 놀랐습니다. 5년간 의존해온 수면제를 부작용 없이 끊은 것이니까요. 저는 이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한 가지 영양소만 보충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균형이 중요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은 이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춰줍니다. 밤중 쥐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미네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로만 대응하면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현우 씨의 변화는 제 진료실에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미네랄 보충으로 밤중 쥐와 불면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최윤정 씨는 52세 여성으로 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탄수화물도 끊었고 매일 운동합니다. 그런데 뱃살이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배를 진찰했습니다. 배를 눌러보니 물렁물렁했습니다. 딱딱한 지방이 아니라 부드러운 부종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저녁에 배 크기가 다릅니까? 그녀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맞습니다. 아침에는 좀 나은데 저녁이 되면 배가 임신한 것처럼 나옵니다. 저는 즉시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지방이 아니라 부종입니다. 가짜 뱃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뱃살과 부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뱃살은 지방이 축적된 것이고 부종은 수분이 고인 것입니다. 문제는 부종도 뱃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부종이 생길까요? 우리 몸은 미네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특히 나트륨 농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소금 섭취가 부족해서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수분을 최대한 붙잡고 배출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수분을 배출하면 그나마 있는 나트륨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수분을 저장합니다. 이 수분이 중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 다리와 배에 모입니다. 이것이 부종의 원리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소금을 먹으면 부종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금이 부족해서 부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최윤정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수분을 억지로 붙잡고 있습니다. 적절한 소금을 섭취하면 몸이 안심하고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할 것입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천연 소금을 물에 타서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도록 했습니다. 3일 후, 그녀는 놀라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소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화장실을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당신의 몸이 드디어 억지로 붙잡고 있던 수분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 최윤정 씨는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다리 부종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체중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3kg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이 빠진 것이 아닙니다. 부종이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외관상으로는 뱃살이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종이 빠지면 신진대사가 정상화됩니다. 그러면 운동과 식단 조절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최윤정 씨는 3개월 후 추가로 5kg을 감량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지방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수년간 고생한 것이 허탈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부종은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35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뇌 기능, 혈관 건강, 면역력, 모든 것이 혈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태수 씨는 61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그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식단 조절과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공복 혈당이 계속 높았습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도 적게 먹고 단 것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왜 혈당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의 혈액 검사 결과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혈액량이 적었습니다. 혈액량과 혈당, 이 둘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한태수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혈당은 포도당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입니다. 혈액이 이 포도당을 세포로 배달합니다. 그런데 혈액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달이 느려집니다. 포도당이 세포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세포가 에너지 부족 상태인데 검사상으로는 혈당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혈액량이 부족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염분 부족입니다. 우리 혈액은 염분 용액입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생리학의 기본입니다. 저는 한태수 씨에게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적절한 소금 섭취를 통해 혈액량을 늘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걱정했습니다. 당뇨 환자가 소금을 먹어도 되나요?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정제염은 문제이지만 적절한 천연 소금은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2주 후, 한태수 씨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에서 105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식단은 똑같은데 혈당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요?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포도당이 세포로 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에너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피곤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오후에도 졸리지 않고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으니 몸이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입니다. 혈액순환이 느리면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하지만 순환이 빨라지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한태수 씨는 6개월 후 재검진을 받았습니다. 그의 당화혈색소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생님, 당뇨약을 먹을 뻔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다니 신기합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면 몸은 스스로 치유됩니다.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적절한 수분과 미네랄 섭취가 있습니다. 3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저는 이론보다 실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황금 비율입니다. 물 1리터에 천연 소금 2꼬집, 약 1에서 2g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리터짜리 생수 페트병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천연 소금을 2꼬집 넣습니다. 2꼬집은 엄지와 검지, 중지로 집은 양입니다. 대략 1g에서 2g 정도 됩니다. 페트병을 흔들어서 소금을 녹입니다. 이것으로 준비는 끝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시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한 번에 다 마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앞서 말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십니다. 아침에 한 모금, 오전 중간에 한 모금, 점심 전에 한 모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1리터를 하루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미네랄을 천천히 흡수합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변하지 않습니다. 몸은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합니다. 이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박지혜 씨는 45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이 방법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째, 갈증이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물을 2리터 마셔도 입이 말랐는데, 이제는 1리터면 충분했습니다. 둘째, 부종이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이제는 깨끗했습니다. 셋째, 밤에 깊이 잤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깨는 일이 줄었고, 다리에 쥐도 나지 않았습니다. 넷째,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오후 피로감이 사라지고, 저녁에도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뱃살이 줄었습니다. 실제로는 부종이 빠진 것이지만, 외관상 뱃살이 줄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섯째,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일곱째,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건조함이 사라지고 윤기가 돌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일주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박지혜 씨는 3개월째 이 방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것이 생활 습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나 신장 질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신장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부전 환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전문의의 지도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방법은 안전합니다. 저 자신도 이 방법을 10년째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60세입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30대 수준입니다. 물론 이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관리합니다. 하지만 미네랄 소금물은 제 건강 관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1리터 페트병 하나, 천연 소금 2꼬집. 이것이 일주일의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다양한 소금 샘플이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올바른 소금을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피해야 할 소금과 먹어야 할 소금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소금입니다. 첫째, 정제염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염화나트륨만 남긴 것입니다. 천연 소금에 있던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왜 제거했을까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기 편하고 보관이 쉽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최악입니다. 순수 나트륨만 들어오면 몸의 미네랄 균형이 깨집니다. 정제염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 부종, 신장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꽃소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소금을 천연소금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꽃소금은 천일염을 물에 녹였다가 재결정화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네랄 대부분이 씻겨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정제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맛소금입니다. 이것은 소금의 MSG와 각종 화학 조미료를 섞은 것입니다.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 3가지 소금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김철수 씨는 59세 남성으로 고혈압 때문에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금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만성 피로와 어지러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소금을 드셨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정제염이요. 의사 선생님이 소금을 줄이라고 해서 요리할 때 조금만 넣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종류입니다. 정제염은 아무리 적게 먹어도 해롭습니다.
대신 천연 소금을 적절히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이제 먹어야 할 소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일염입니다. 바닷물을 햇빛과 바람으로 자연 증발시켜 만든 소금입니다.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자연 상태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천일염에는 간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수는 쓴맛이 나고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염을 사용할 때는 간수를 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중에 간수를 뺀 천일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는 천일염을 1년 이상 숙성시키면 간수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둘째, 암염입니다.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수억 년 전 바다가 말라서 만들어진 소금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간수가 없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홍빛을 띠는 이유는 철분과 다른 미네랄 때문입니다. 셋째, 호수 소금입니다. 사해 소금이나 안데스 소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소금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간수를 뺀 천일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김철수 씨는 정제염을 버리고 천일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만성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건강의 비밀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을 정도입니다. 물 1리터에 천연 소금 2꼬집.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뱃살, 혈당, 부종, 갈증, 불면증. 이 모든 문제가 미네랄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